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주말이면 미준을 찾아주시는 김민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녹화를 목요일 날 해놓고 토요일 날 편집하는 거를 깜빡해가지고요. 조금 늦게 영상을 네,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얼굴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이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와, 네, 컨디션이 매주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가가 4주 차에 진입을 했고, 네, 통증이 이제 목에 좀 통증이 있었는데 많이 좀 줄어서 아마 그래서 좀 얼굴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요가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얼굴 색이 막 밝아지는 걸 보니까 저도 부러운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잠깐 특별 방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드디어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시작되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미주초를 한 주 쉬고 특별 방송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본적인 뭐 반도체 버블, 뭐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한 상당히 극도의 이제 심리가 불안에 빠지면서 뭐 우량주들도 적게는 한 2, 30%좀 심한 기업들은 한 50%까지 빠진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요 끝나가고 반등하는 시점에 빠르게 좀 관심 가지고 보고 편입해 볼 만한 기업들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특별히 네, 또 미준 채널과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리뷰해 보는 시간을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 앞두고 저희가 잠깐 이제 사담 나눌 때 디스커션 했는데요. 특별 영상을 이번에 제작하는 김에 초이스탁의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구도로는 승낙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영상이 이제 토요일 날 나가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프로모션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별 영상이 오픈해서 보시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들어오시면 이미 뭐 이제 이벤트가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 그러니까 00시가 되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00시가 되면 꼭 할인 받으실 때는 그 미준 채널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이 정도의 할인은 그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준 채널 회원분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할인이니까 그 밑에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평생 5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그 링크로 이제 가입이 되시고요. 기존에 뭐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취소하고 또 다시 해야 되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구독이 자동 연장될 때는 그분들도 무조건 평생 50% 형태로 다 저희가 자동 적용해드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또 아까워하지 마시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만 그 링크들을 타고 하시면 좀 편안하게 조금은 더 좋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프로모션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4월 18일 날 시작이니까요. 아마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초이스타 가입할 예정이셨던 분들은 조금만 뒤로 미루시면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특별 영상 나가면서 저희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미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50% 평생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준비된 미국 주식 초등학교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 또 뭔가요? 요즘에 네. 색다른 주제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이제 했었는데요. 뭐 저희가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개념보다는 그게 실제 투자에 연결이 되냐, 그리고 도움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룰 주제는 선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금 그러면 먼저 받은 돈이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보통 이제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번에 잡은 강의 주제는 이제 선수금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세 가지 정도 과정을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대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수금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그리고 이 선수금에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떤 시점에 그런 주식에 사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이 선수금이라는 것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미주초에서 다룰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요 지표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지표를 가지고 시가총액하고 맞춰보시면 큰 무리 없이 그 업종들은 다루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수금에 대한 강의를 3주 동안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진행될 선수금 강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선수금은 사실 제가 예전에 뭐 교육과정을 해서 뭐 꽤 오래전에 강의할 때들도 한 30분? 길면 1시간, 1시간 정도 다루는 강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 세 편에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실전까지 도움이 되는 걸 좀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는 형태가 한국보다 조금 다양한 태로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배워두면 뭔가 이런 선수금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히 잘 먹힐 수 있다. 우리가 예상 실적을 컨센서스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예상 실적 컨센서스를 보고 이 기업이 좋아지겠구나 안 좋아지겠구나 선행 지표로서 보는데, 바로 이 선수금 계정이 예.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수주 기업인 경우에는. 수주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선수금이 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대형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금이 컨센서스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음. 예상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그리고 이 선수금에서 수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실제 기업 하나를, 유형을 하나 골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수금이 뭐냐?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먼저 선자에다 받을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돈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받은 돈인데 왜 부채냐 그러냐면, 부채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받았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미리 아직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을 하거든요. 예. 줘야지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외상을 주세요. 그러고 나 먼저 나중에 가져갈 거를 계약금 주고 아직 물건 안 받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고 부채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데, 그래서 부채인데 그럼 선수금이 왜 좋아요? 그거는 선수금이 부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좀 미리 받아놓은 돈이고, 이건 나중에 뭐 계약을 안 하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 부채로 많이 잡히더라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선수금은 이게 굉장히 수주하는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신호다. 음. 그러면 이제 선수금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가 선수금이, 일반적인 수주하는 기업의 선수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계약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주하는 기업에 있어서 계약 건수가 늘어나면 이건 호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선수금의 계약금이라는 거는 제품의 100%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에서 많으면 30%요 정도를 받기 때문에 예.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선수금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선수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매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금의 증가가 되는 포인트들이 수주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음. 회사는 뭐 너무 유명한 회사죠. 방산 기업이고 전투기 만들고 하니까. 자, 이 기업이 지금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790%예요. 어. 굉장하죠.
우리가 보통 뭐 한국에서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 이렇게 뭐 돼야지 뭐 안전하다 얘기하고 미국 기업들은 워낙 뭐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한 200에서 300% 정도가 그냥 큰 무리 없이 쓰는 정도의 네, 비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790%는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 망하는 거 아닐까? 이 재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키드 마틴은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건수가 많아져서 계약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을 때가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주 기업의 부채 비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이 로키드 마틴을 열어서 저희가 재무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790%인 기업들은 재무가 위험한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주 기업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선수금하고 선수금이 늘어나면 매출하고의 이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 갭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나 지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타임렉이 없으면 사실상은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인 우리 로키드 마틴에서 만약에 뭐 국방부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보통 전체 금액의 한 10에서 30% 정도를 계약금으로 먼저 받습니다. 예. 계약금을 받으면 이 부분은 이제 선수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금액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부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올라가고 매출이 잡히진 않아요. 매출은 언제 잡히냐면 물건을 넘기고 매출 채권 이제 저기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특히나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는 뭐 방산 같은 경우에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뭐 2,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려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안은 선수금만 쌓이고 매출로는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요 시간이 지나가서 생산하고 납품하게 되면 네, 뭐 전투기라고 하기엔 너무 깜찍한 네, 그림인데 어쨌든 이걸 납품하게 되면 그때서야 매출로 잡히고 선수금이 줄어드는 거죠. 선수금이 없어지고 이게 매출로 확 전환하는 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요 시간상에서의 시간 타이밍이 기간이 타임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기간에 우리 투자자들은 선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로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상당히 좀 먼저 네, 투자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거기에다가 컨센서스 데이터가 좋아지는 기업들까지 두 개가 같이 보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예. 그것들을 판단해서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의 질을 평가하는 숫자로, 그러니까 질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수금 회전율이라고 하는 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수금 회전율 막 이렇게 쳐보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름을 그냥. 왜냐하면 회전율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뭔가 한 바퀴 도는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매출 채권 회전율, 뭐 재고 자산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뭘로 이름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수금을 가지고 매출액을 얼마나 올리느냐니까 그냥 선수금 회전율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이게 용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따져 묻지는 마시고 그래서 비교하고 싶은 거는 이 선수금과 매출액의 비율을 가지고 언제가 기업의 실적이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인지를 추세로 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방산업종이 있고요. 뭐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조선하고 해운업종이 있고, 에너지 인프라 있고, 뭐 항공기 제조업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사스 업체 이런 애들이 다 사실 수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업종 중에서 제가 한 좀 그룹핑을 해서 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한 3주에 걸쳐서 만약에 4개가 되면 4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아마 한 3개가 아닐까 일단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산업종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방산업종이
이 매출액과 선수금의 관계, 그리고 매출액과의 관계, 그다음에 시가총액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쯤 사면 가장 좋을지를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요 그래프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선수금, 매출액 나누기 선수금의 비율이 방산업종은 6배에서 한 11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조선해운은 2.5배에서 5.5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뭐 몇 배 이상이면 뭐 저평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범위예요. 근데 이 끝으로 도달해 가거나 아니면 넘어갔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직 근접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평균할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예. 이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최고 칠 때는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통해서 투자 에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매출액 선수금 비율이 이게 가장 높은 만약 11배 정도다. 이 얘기는 선수금은 좀 작은데 매출액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계약의 건수는 대부분 줄고 있고 그 계약이 대부분 매출액으로 발생했다. 연결되고 있다. 이런 시점인 거죠. 그러면 얘는 거의 고점을 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다는 거죠. 음. 반대로 이 6배 이게 제일 낮다는 얘기는 선수금 밑에 분모가 크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와 계약이 엄청나게 터져나는데 아직 납품이 안 돼서 매출액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요 시점이 엄청나게 싸게 되는 그 기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수주 기업을 우리가 몇 개로 그룹핑을 해서 한번 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네, 선수금만 얘기만 하면 되게 좀 지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뭐 지루하진 않으실 아니요, 거예요. 재밌어요. 제가 여태까지 네. 한국 주식에 자신감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는데, 이번에 3주 강의 들으면 한국 주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진짜 예전에도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미주초 강의 준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예. 그 혹시라도 막 시간 낭비하실까 봐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뭐죠? 약간 뭐랄까 좋은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건 개념만 일단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수주 기업에 대한 개념은 요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금, 매출액, 수주 잔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받은 거고, 요게 제품을 납품하면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라고는 재무제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투자자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지표가 이 수주잔고라고 하는 예. 지표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백로그라고 하는데 이 예. 수주잔고는 전자공시, 그러니까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백로그를 뭐 데이터로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냥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주하는 기업들은 수주잔고를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주잔고는 수주는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죠. 했는데 그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 완전 납품하지 않고 지금 쌓여 있는 앞으로 향후에 매출액으로 연결될 그러니까 매출액의 선행 지표로서 쌓여 있는 게 바로 수주잔고라고 하는 이런 저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주잔고, 매출액, 선수금 요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해드리면 이제 수주잔고는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일정 부분은 선수금으로 들어가 있고 예. 이 부분이 나중에 물건이 다 팔리면 전부 다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의 누적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멈췄는지 급증했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선행 지표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그 로키드 마틴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기 대표는 이제 매출액이고 선수금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게 크게 보이지는 이제 않는데 이 예. 백로그라고 하고 있는 요게 이제 선행 지표로서의 그 수주 잔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요 선이 지금 수주 잔고입니다. 그럼 수주 잔고 여기 줄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죠. 그러네요.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 올랐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게 이 매출액의 기울기가
올라가는 이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귀여운 비행기를 그려놨던 타임렉이 발생하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먼저 올라가고 그 매출액이 따라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고 매출액이 안 잡혀 있던 시점이 사실상 가장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요 시점이 다른 지표로 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조금 제가 다른 데로 나갔지만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우리가 PSR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매출액 세일즈랑 프라이스를 비교할 때 요 시점이 매출액이 안 늘고 수주 잔고가 늘면서 가격이 슬슬슬 오르면 PSR도 아마 가장 저평가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SR 지표나 요 수주 잔고 이게 선수금 매출액 지표는 아마 거의 비슷한 이 흐름으로 움직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같이 봤을 때는 로키드 마틴이 2022년도부터는 뭔가 상당히 수주 잔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눈치는 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납품 기간이 지나가면 매출액 성장률로 이어지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초이스탁 사이트에 제가 이 로키드 마틴의 실제적인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실전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게 과연 먼저 사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가로 이제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요 데이터는 뭐냐면 수주 잔고와 매출액만 두 개만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매출액 그래프고 예. 요 밑에 점선으로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수주 잔고 백로그 데이터예요. 예. 그러면 이 수주 잔고가 줄었다가 아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2022년도부터 올라가는데 매출액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정체됐다가 요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먼저 회복이 됐지만 매출액은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수주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납품이 되면 매출액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백로그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상승하면 그 이후에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살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표를 하나 더 이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지표를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뒤편에 알려드리는 그 지표 하나만 어디서 찾아가지고 뭐 지금은 계산기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그 데이터도 저희가 다 구축해서 아예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생각해요. 수주 기업들은. 그냥 딱 누르면 그냥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초이스탁은 아직도 어린이 사이트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노력할 자라나고 건데 있군요. 이런 형태의 아직은 제가 수작업을 그리고 있는 데이터들을 나중에는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데이터 QC가 끝나면 이런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서 수주 기업은 이 차트 중요한 차트 몇 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아마 분석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수주 잔고와 시가총액을 그려놓은 이제 그래프예요. 예. 수주 잔고와 시가총액. 시가총액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가총액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랑 이 데이터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랑 시가총액 데이터를 보면 요 수주 잔고가 줄었다가 수주 잔고 이렇게 줄었다가 수주 잔고 다시 이제 요렇게 이제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요 시총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시총이. 예. 근데 매출액은 늦게 올라가고 이익도 따라 늦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간격. 요 간격을 보시면 여기가 제일 좁아졌고 예. 여기는 제일 벌어져- 넓어진 거예요. 벌어졌네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수주가 이만큼이 올랐는데 시총은 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주 잔고 늘었다는 건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예. 이 시총이 이 앞에 있는 정도의 간격으로 줄어줘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 그렇겠죠. 자체가.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2025년도 말 데이터거든요. 12월 말 시가총액 예. 기준. 예. 그러면 2025년 말에서 2026년도 올해 초에는 LMT를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왜냐면 이 비율이 극도로 벌어졌으니까요. 예. 그러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장표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장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가총액하고 수주잔고를 그냥 비율로 계산한 거예요. 아, 아까는 예. 금액으로 그린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벌어져 있는 비율이 되는 셈인 거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요거는 금액으로 제가 그린 거고, 요 두 개 금액의 비율로 그린 게 요 지금 배수인 거죠. 배수.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수주잔고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제가 정리해드리면 수주잔고만 데이터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고 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수주잔고와 시가총액은 늘 1년마다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백로그 데이터들만 찾아서 나누기 하면 이 비율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가 2022년도에는 0.85배로 가장 높았고 음. 최근에 뭐 2018년도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0.57배였는데 요때가 이제 제일 낮았던 거죠. 그 예. 평균 이제 요 기준이 한 평균 정도 될 거고. 음. 근데 2025년 말이 0.58배인 거예요. 아, 그럼 이 샀어야죠.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사야 되겠구나. 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PER, PBR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도 얼마든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보면 그게 밸류에이션인 거니까. 예. 그럼 0.58배니까 나중에 최소한 0.75에서 0.85 이 사이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 이 0.58에서 0.8까지 가면 몇 퍼센트가 오를까? 그럼 대략 한 50%? 이 음. 정도의 상승 요령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계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4월 2일 데이터로 제가 다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음. 4월 2일 날 기준이 1,432억 달러고 시총이 예. 2025년 말 수주잔고. 이게 이제 1분기 되면 수주잔고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예. 다시 이제 업데이트 치면서 가야 되는데, 1,940억 달러였고, 요거 두 개를 나누면 0.73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0.58에서 0.73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래프를 불과 한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런 포인트 지점들이 굉장히 이 그 방산 업종에서는 되게 잘 통하는 지표다. 그래서 아까 뭐 로키드 마틴이랑 뭐 레이시온이라든지 요런 기업들은 음. 이제 수주잔고 백로그를 찾으셔가지고 백로그 찾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K 리포트를 여셔가지고 컨트롤 F키를 누르면 텍스트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어로 백로그라고 치면 백로그만 해당되는데 엔터가 쭉쭉쭉 나와요. 그 백로그 치다 보면 백로그 옆에 숫자가 찍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찾으시면 요거를 이제 계산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사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귀찮으신 음. 분들은 뭐 기사로 찾으셔도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은 저런 수주 잔고를 좀 잘 체크하시면 이 투자 포인트가 생긴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사이트로 좀 이동해서 이 LMT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하신 수주 잔고 숫자는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봐도 찾아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를 찾으려고 할 때 예. 반드시 SEC에서 찾으라고 조금은 명확하게 아, 줘야 그렇죠. 네네. 네. 그래야지 아니면 이제 뭐 웹이나 이런 것들도 막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웹에서 찾을 때는 네, 약간 좀 틀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찾는 예. 목적지를 명확하게 좀 음. 체킹을 하면 좀 더 예.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보면 네,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좀 한번 주가를 볼게요. 그러면 음. 저희가 네. 여기 보면 얘가 사실은 여기서 거의 사실 멈춰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예. 지금 보면 주가가 거의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오른 거거든요. 지금 이 맞습니다. 시점에서. 예. 그럼 아까 우리가 찾았던 시가총액하고 수주잔고의 비율은 요 시점에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었던 데이터거든요. 요 기간에도 예. 이미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건 좀 너무 과한데?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완전 이거는 수주잔고가 늘어난다는 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 좀 과한데? 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서 아까 그 비율이 0.73까지 오른 거거든요. 예. 이거 고점이 0.85 정도가 됐었고, 그러면 뭐 한 20% 정도?
그 20%니까 네, 20%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 상단에 또 도달하는 거거든요. 예. 대신 이제 수주잔고 올라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수주잔고라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요걸 좀 잘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진단에서 제가 아까 재무 안전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보면 80점이에요. 높네요. 아까 부채 비율이 700%인데 저희는 안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게요. 이런 점수의 솔루션들이 다른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왜냐? 저희는 재무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에 부채 비율을 쓸 때 단순 부채 비율을 쓰지 않고요. 수정 부채 비율을 씁니다. 그 수정 부채 음, 비율을 쓴다는 건 뭐냐면 선수금을 부채에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선수금을 뺀 부채가 진짜 부채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 사이트들은 그냥 부채 총계에서 부채 비율에서 부채 비율 몇 프로 넘어가면 안전 뭐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디테일하게 그걸 볼 줄 알아야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 안전성이 점수가 저기 낮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업종이 뭐 금융업종이냐 어느 업종에 따라서도 안전성을 체크하는 인디케이터 값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 맞춰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재무 안전성을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다 여기는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지표를 참고하시면 일정 부분 한 60점 넘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미주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딱 맞는 그 이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보시면 되고 현금 창출력 100점이니까 뭐, 뭐 캐시플로우 되게 좋구나. 그러면 안전성은 체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막 그걸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안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재무 쪽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재무제표는 한국 재무제표하고 조금 달리 한국 재무제표는 전체 세부 계정 과목들 데이터를 다 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제 그 공시에는 다 뿌리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보면 큰 덩어리로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선수금 계정만 하나 따로 분리해서 막 보고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지금 선수금 계정 가족만 따로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지금 아까 체킹을 한 건데 하여튼 목표는 저희도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넣겠다. 정 안 되면 음, 에드가에서 XBR에서 그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추출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QC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음, 클린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거기서 가져다 썼을 때 이게 클린한지 안 한지를 뭐 5천 몇백 개를 어떻게 검수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좀 적더라도 이제 클렌징 된 데이터를 구매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좀 고민이긴 한데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좀 훨씬 좋아서 그래도 하나하나씩은 해볼 계획입니다. 요 하단에 내려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요런 이제 부채 부분들이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매입 채무가 있고 차입금이 있고 기타 부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차입금은 아니거든요. 매입 채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요 기타 부채 어디에 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게 그렇겠네. 여러 개 거 합쳐서.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제 목표가 저기서 분리해내고 싶은 거거든요. 선수금 분리해서. 음, 하여튼 뭐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해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은퇴하고 혼자서 이거 보면서 투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를 위한 화면을 만들도록.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여기가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가 67억인데 7억 달러인데 여기는 부채가 530억 달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네, 요 차입금이 많지 않으면 요거 이자를 발생해 요거 아니면 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사이트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밸류에이션은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레벨이.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처럼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먼저 가고 매출액 이익이 나중에 가니까
시가총액은 이 이익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주잔고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이익이 움직이고 거기에 거의 맞물려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 지표가 향후에도 뭐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은 비싸다.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왜 지금 꺼냈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주가는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지표는 제가 다 계산해 드렸으니까 요 화면을 그 제가 선수금 비율 그거 그러니까 그 저기 시가총액하고 백로그 비율 해놓은 화면 있잖아요. 예. 그냥 그거 캡처하셔가지고 숫자는 다 제가 계산해 드린 거니까 그럼 2026년도 1분기부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얘가 비율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추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레이시온을 하겠다 그럼 레이시온 기업들을 뭐 LLM 통해서 한번 물어보던가 그러면 이제 확실히 데이터가 애매한 데는 LLM을 한 두 군데 쓰시면 돼요. 양쪽에다 물어보셔서 똑같은 답을 하는지 보면 그렇죠. 한쪽에 이상하다 그러면 한쪽이 틀린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 분석하시면 조금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에드가에서 백로그라는 저기 영문을 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뉴스로 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실적이 2024년 여기 볼까요? 네. 로키드 마틴 1월 29일 날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예. 여기도 네. 그 실적들이 여기 나왔네. 여기 수주 잔고는 19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미 그 8K나 이런 공시에서 전부 다 가져와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다 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숫자를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계속 혹시라도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 이 조이스탁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신 다음에 이 상단에 이 하트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하시면 요 관심 종목 설명하시면 요 로키드 마틴 뉴스가 나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알림을 받으면 실적에서 뭐가 나왔고 수주 광고 뭐가 나왔고 수주가 얼마가 늘었구나 요런 부분들을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그걸 체크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해운에 내가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든지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유나 또는 이런 요런 부분들에 뭔가 좀 뭐 투자할 계획이 있는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막 수주를 받아놓고 이런 형태의 개념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밸류에이션과 함께 또 예상 실적과 함께 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면 이 컨센서스 데이터가 여기 연간을 보시면 매출액이 5%, 5%, 2026년도에 5%, 4%, 5% 이렇게 가는데 EPS를 보면 여기 202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죠. 그리고 27년도, 26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5% 정도 기본적으로 매출하고 EPS가 성장하거든요. 이게 성장하는데 이 매출액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든요. 줄었다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들이 대부분 다 수주잔고가 급등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부분들의 포인트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장기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 그러니까 사서 계속 보유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예. 성장률만큼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밖에 없고 수주 기업들, 그다음에 경기 변동형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포인트가 바로 아까 수주장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을 때가 가장 좀 단기에 좀 뭔가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좀 좋은 시점이고 반대로 EPS 좋고 되게 이익이 좋아진데 사야지 그러고 사면 굉장히 지루한 주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런 기업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짧게 투자할 포인트를 어디 기간으로 잡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단순히 요즘 뭐 방산주가 뜬다니까 내가 로키드 마틴을 사볼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이스탁 앱이 다 있으니까 좀 다운 받으셔서 이런 뉴스도 받으시고 하면서 좀 공부를 더 해보시면 수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명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 그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 가끔씩 이제 미존 댓글에 왜 미존님은 한국 주식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 모아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분석을 잘해서 저점일 때 들어가고 이제 고점을 찍었다 싶으면 또 매도도 해야 되고 이게 따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한국 주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4차 산업혁명의 그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단조롭게 투자하는 사람이 가면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사실 한국 주식 무서워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방산 오늘 공부했지만 조선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뭐 해운업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선수금이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아까 매출은 그렇게 성장이 좋지 않은데 수주 잔고만 올라갈 때는 저평가라고 이렇게 좀 보면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뭐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미존 탑픽 중에도 G 버노바 같은 것도 수주를 하는 기업이고요. 뭐 반도체 중에도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요즘에 막 그 계약을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이제는 막 5년씩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점점 더 수주형으로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이번에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뭐 실력이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고요. 점점 입담과 그 애드립이 형성되고 있는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또 주말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공부했습니다. 한국 성스럽게 주식이 뭐 더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또 오히려 적게 나오는 문제 이런 게 어렵지 않나 했는데 오히려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주고 있고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시되어지는 양과 질은 미국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한국도 예, 빨리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저는 더 채찍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채찍, 그러니까 지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들을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으로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컨센스 데이터만 해도 미국은 5,600개 중에서 한 5,200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한국은 2,700개 중에 한 4, 500개, 4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2,000개는 자기가 알아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럼 공시의 사업 보고서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뭐 뜬다 만다 막 루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시장을 오히려 막 이렇게 나쁜 인식으로 만드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이제 그런 것도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도 한국에서 만약 꾸준히 매년 10% 이상 꾸준히 많이 수익을 내셨다. 그러면 빨리 미국으로 가셔라. 제가 그러거든요. 미국으로 가시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 한국에서도 그걸 잃지 않고 매년 복리로 10% 이상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예, 그걸 해냈다. 수년간 한 10년 이상 해냈다. 저희 그 옛날 만나는 수강생들 모임이 있거든요. 벌써 예, 15년 전, 20년 된 분들인데 예. 그분들은 뭐 워낙 본인들끼리 너무 잘하시고 수익률도 잘하시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정도 실력이시면 미국 주식 하시면 훨씬
잘 됐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점점 더 나아지겠죠. 지금 조금씩 이제 향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 아까 뭐 그 말씀하셨잖아요. 컨센서스 제공되는 기업이 그렇게 비율이 낮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어떤 기업은 굉장히 높고 어떤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이게 그 차별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성이거든요. 얼마나 미래가 보이느냐. 그래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높고 또 선수금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원래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사스 같은 기업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폭락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도 앞을 보면서 투자하면 그만큼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보내시고 있는데 아마 보상이 따를 겁니다. 앞으로 좋은 수익률 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요즘에 유심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번 주에도 정말 정석껏 PPT 만드셨구나. PDF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막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예. 자, 오늘도 김민정 대표님 모시고 즐거운 주식 공부 함께 했습니다. 미리 예고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특별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슬슬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반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미국 주식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이스닥 특별 방송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풍성한 내용 다시 기대하면서 일주일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아유,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는데요, 오늘. 선수금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네.